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 15주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를 이제 치게 되고 한 주간에 또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강 한 주 더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하셔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리 두기도 좀 완화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소상공인들이 활동하기에 이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 미지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미크론이 이제 아프리카서부터 발생이 돼서 각 나라에 또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또 일본도 보니까 아마 올해 증시가 또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이 겨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또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에 의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거리 두고 내가 지켜야 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직업군인의 어떤 이제 직업윤리와 민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개요에서부터 현대 군대와 군 직업 전문, 군 전문 직업주의에 대해서 한번 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직업적 가치와 이 가치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문 직업군인들에게 부단히 주입시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직업적 신념들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뭐 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에 대한 충성, 개인의 어떤 책임성, 명예로운 봉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가치들은 민군 관계적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군 직업윤리, 이 군 직업윤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군인이 지녀야 할 어떤 기본적인 이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인하면 여러분들이 뭐 군인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성이 강한 사람, 충성심이 강한 사람, 아마 뭐 이런 일반인들이 아마 군인들을 대했을 때 아마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인도 직업적인 그 윤리의식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만일 이 직업 군인이 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이런 가치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군인은 전문 직업적인 어떤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마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업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어떤 이 권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어떤 면에서는 지도할 어떤 그 윤리 규범 이걸 갖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은 직업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부당한 어떤 유혹과 인간적 약상에서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이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문민 통제 원칙을 준수하면서 본인의 어떤 임무에 여기는 충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업군인의 가치와 윤리는 민간 사회의 어떤 개인들이 지니는 어떤 가치 체계나 윤리가 사람에 따라 다른 반면에 모든 직업군인들은 군대의 어떤 기본 원리인 이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제도적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준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이제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지시라고 뭐 그러면 꼰대 소리 듣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뭐 조심도 하고 있지만은 꼭 이런 어떤 현대 사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 젊은 층에서도 보서. 그래서 이 군인들의 어떤 책임 의식과 충성심, 어떤 명예심, 봉사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군대가 또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우리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군 직업인의 어떤 윤리적 가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군 직업 윤리의 어떤 가치적 기준, 가치, 어떤 기본적 가치는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은 뭐냐면, 자, 군대란 오직 어디 국가를 지키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러한 어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와 또 군대의 어떤 이상적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가치들에 대한 불변의 충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군대가 이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 통제에 종속당하는 것을 타당함으로써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합법적 명령과 그런 이런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직업 군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에 대한 충성이란 무엇이냐? 여기는 자유라든지 정의, 진리, 평등 이런 어떤 그 헌법에서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을 지키는 것과 이를 위한 어떤 봉사에 대한 깊은 신념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직업 군인들이 서약한 의무일 것입니다. 자, 지난 세기 수많은 어떤 전쟁은 이런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어떤 그 이상적 가치들은 개인의 가치와 직업적 가치가 상충될 때 이 직업군에 따라서 직업군인이 이 따라야 할 방향을 알려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이런 가치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조치들을 어떤 조치들 속에서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국가의 초석이 되는 이상들과 어떤 원리들에 반하는 행위들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이 충성은 여러 가지 군 직업적 가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기심이 없고 그 다음에 명예롭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를 지킬 의무를 짊어짐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직업군인은 어떤 진급이라든지 이 명성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국가에 대한 여기는 봉사 이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국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명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진급과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군인들은 자국의 어떤 정치 제도를 타국에 관여하거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업군인들은 단순한 어떤 직업적 살인자도 아니고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직업군인들은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기꺼이 그들의 어떤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번째는 자,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지휘관 및 참모들은 전투에서 또는 이 평시 부대 운영에 있어서 부대 및 부하들을 지휘하는데 여기에서는 숙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무엇보다도 이 가치 있게 여기는 직업군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어떤 이상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부대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충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부대에 대한 충성인데 자,
직업군인의 어떤 그런 직업 윤리의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지휘를 하는 사람과 지휘를 받는 사람 간의 어떤 부대에 대한 이런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는 부하와 동료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부대에 대한 어떤 헌신과 긍지의 느낌을 함양시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장병 개개인은 효과적인 전투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 단결과 충성으로 발전시키는 의무라는 이 상호적 책무를 여기에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당신의 어떤 부대는 군사적 행위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신이 맡고 있는 몫이며 그 다음에 군대에서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일상적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가 맡고 있는, 즉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임무와 전투준비 태세에 기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군대가 실적으로 맡고 있는 이 임무와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에 대한 어떤 충성은 이제는 부대 구성원들이 그들의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나 목적보다도 어떤 부대의 필요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치열한 전장에서 결사대원이 목숨을 걸고 자진해서 자기 부대의 어떤 전진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어떤 적 진지를 공격했을 때 이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개인의 명예로운 어떤 책임성이다. 그래서 국가와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와 어떤 부대에 대한 어떤 충성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깊은 책임의식 그리고 이는 어떤 직업윤리의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요소가 기본적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그 개인의 기본적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부여된 값을 이제는 완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어떤 서약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부대의 어떤 명예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각자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여기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책임은 의무와 명예라는 오랜 어떤 군인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은 그 직업군인의 어떤 의무를 명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예로운 방법이란 그럼 뭐냐? 여기에는 진실과 정의 또는 어떤 도덕적 가치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이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어떤 그 직업군인의 의무를 다할 때 직업군인은 명예롭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부대를 잘 보이게 하려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진실성이 없는 말을 하는 이 직업군인은 자기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지휘관과 부대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군과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명예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 및 참모는 명예롭지 않고는 이 진실로 그의 어떤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것은 자신의 위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위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항상 명예로운 이 방법, 이 의무를 다할 때 직업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 헌신적인 이제 봉사상인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 복무는 국가와 군의 어떤 군의 어떤 보다 큰 이익을 강조하는 이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워크는 명예로운 어떤 그런 봉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명예로운 봉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직업군인의 개인적 필요나 이익보다 국가와 군대,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하들의 어떤 필요나 목표를 앞세울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대 내의 어떤 최대의 심부름꾼, 이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개인적으로 안락을 향유하도록 여러 어떤 그런 직업군인에게 권한과 지휘와 직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직업군인의 어떤 부하라든지 그다음에 직업군인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보다 더 큰 봉사를 하도록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리더는 자, 부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무를 할 때 보면 뭐 보면은 이제 솔선수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선수범. 그다음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군인 정신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떤 그런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군의 어떤 하나의 내가 어떤 이거를 근무를 함으로써 직업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보수를 받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내 거라는, 이게 사실 내 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정신들이 여기에서는 깃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직업군인에 대한 여러 얘기하지만 군 직업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만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소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충성심이라든지 명예심이라든지 어떤 봉사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저 현재도 지금 가면서 자꾸 이제 그러한 추세가 되고 자꾸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출산율이 이제 자꾸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군인의 필요한 인원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들이 자꾸 이제 증대가 되면 있으면서 여기 부대는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면에서 뭐 용병들이 또 이제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 명예심, 그다음에 어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자존감, 가치감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주인 정신이라는데 이제 갑자기 주인 정신이 사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직업군인의 어떤 하나의 어떤 보수를 받는 그런 것들을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자, 군 직업 윤리적 가치와 이제 민군 관계입니다. 민군 관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직업군인 여기에서 보면 자,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군대의 여기에는 어떤 사명과 그다음에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민군 관계의 어떤 기본 이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즉 어떤 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 그다음에 문민 통제의 어떤 신념화, 군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바람직한 어떤 직업적 가치관, 그다음에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 직업 군인으로서 군대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군 관계 기본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민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의 어떤 이제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요소로서의 군인이 존재한다. 이 보수를 받고 내가 얼마나 진급을 하고 명예가 있고 뭐 이제 진급하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군대의 사명과 역할을 이제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적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그다음에 민군 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또 잘 정립되지 않고 이루어져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군 어떤 직업군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군의 어떤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문민 통제의 원칙을 신념하는 군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가 이제는 신념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군인이 어떤 정치에 개입해서 거기에 어떤 그래서는 정치에 개입해서 문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억압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것을 신념화시켜서 이뤄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이 군의 어떤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가 이제는 여기는 어떤 신념화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여기서 직업군이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민군 관계의 현실적 가치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주변에 어떤 협조하고 조정하고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민군 관계의 현실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국방 정책 및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성공적인 부대 관리와 군의상을 높이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 작전에서 여기서는 군사 정책이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측면, 그다음에 부대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대의 어떤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포상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측정과 그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가 보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급도 여기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진급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루어져 가야지만 실적으로 보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자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동 경기를 하다가 보면 그 잘 안 되잖아.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뭐 골프와 관련돼서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골프를 잘 치던 사람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연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 이제 뭐 강사라고 할 수 있나요? 무슨 어떤 지도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바른 어떤 그런 자세가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연습을 통해서 다시 자기 어떤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캐디하고 이제 어떤 결혼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캐디는 뭐냐면 연습하면서 그런 것들을 봐주고 어떤 스윙할 때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봐주면서 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원칙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은 어떤 측면에서도 보면 꼭 원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이제 원칙을 이제 준수하면서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면 군의 어떤 리더십은 발휘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 4절입니다. 그래서 자, 현대 직업군인의 직업 인식 변화입니다. 직업 인식 변화. 자, 현대 국가에서 여기에서는 자, 군대라는 것은 이 군대라는 직업과 군대라는 관료 제도처럼 복잡하고 포괄적인 어떤 직업 체제는 실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군대는 이런 어떤 전쟁과 이런 어떤 평화의 상황 속에서 현대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조직의 어떤 그런 관리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군대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 전쟁이 어떤 총력적 양상을 띠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군대와 민간 사회의 어떤 모두가 공격과 방어, 그다음에 선전과 정치 어떤 그런 투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대와 민간 사회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현대 국가에서 군대라는 직업에 발생한 이 변화는 국가의 위협의 다양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및 조직 분야, 그다음에 지휘 및 통제, 화력 분야, 이런 거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발전 추세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냐 하면 이 군대 조직과 민간 조직이 국가 자원을 어떤 면에서는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에 함께 소모함에 따라서 민간 부문과 군사 부문은 사뭇 어떻게 됩니까? 이 침투 현상을 여기에서는 초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군대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 기능의 변화는 정치와 군사가 통합된 어떤 그런 정책과 이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군대의 어떤 전문 지식과 기능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제 헌팅턴은 이 장교단을 자, 군 전문 직업단으로 정의하면서 군 전문 직업단으로 정의하면서 그 이유를 정의한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단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국가가 어떤 그런 대적 안보의 기능적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전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기술화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 장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폭력 관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관리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자, 전문화된 장교의 직업은 현대전에 필요한 어떤 새롭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폭력 관리의 전문화의 모든 이 에너지를 투여해야만 직업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역할을 양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장교는 정치라든지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에 어떤 면에서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어떻게 되면 폭력 관리의 전문화에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헌팅턴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폭력 국가의 관리만을 어떤 군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문화된 장교의 직업은 자, 현대전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 기술 이런 습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면 실제로 보면 정치, 사회 이러한 영역을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직 뭐냐 하면 폭력관리 전문에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좀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전문화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군대가 완수하는 전투 기능은 어떤 그 전장에 있어서의 승리 추구는 확실히 중요한 어떤 절대적 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없는 군대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어떤 기능을 역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자, 전투 기능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투 기능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국에서는 이 군대의 최대 기능이 경찰의 역할을 수행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국토개발이 군대의 최우선 임무였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인은 어떤 그런 이 이런 어떤 폭력적 관리의 전문화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경찰의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토개발의 어떤 최우선 임무였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여기에서는 이게 짬뽕해서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미국과 영국은 여기에서는 전쟁을 위한 전투 수행 기능을 중요시하면서도 여기는 평화를 위한 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국제 평화 유지군 기능, 군사 원주 및 군비 관리 기능, 그다음에 재해 및 재난 관리 기능, 국가 정책 지원 기능,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기능, 그다음에 군부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에 이제 군부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폭력의 관리가 군인만의 전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와 이 군사의 통합에 따라서 관리 이론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민간 엘리트로 하여금 군사 영역에 진출하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폭력의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안보 정책이라든지 안보 전략, 그다음에 국방 정책 및 어떤 군사 전략 분야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정치학자, 사회심리학자, 자연과학이라든지 수학자, 그다음에 행정학자, 경제 및 경영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 역할을 해왔는데 현대 국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국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민간인들은 이제 쿠바 위기 시에 이 미사일을 적재한 구소련 상선을 이제 향해서 접근하는 미 해군 함정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북폭의 목표를 원시통 데스크에까지 세부적으로 이제는 결정하여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략이라든지 전술 계획뿐만 아니라 작전부대 운영에까지 관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폭력의 관리가 군인들만이 독점하는 독특한 어떤 전문 직업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팅턴은 이 군대 엘리트 전문 기능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명예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이 사회 조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됩니까? 군대가 어떤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면 군대는 폭력의 관리에 관해서만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군대는 역사적으로나 그다음에 현대 국가의 어떤 복잡한 역할로서 사회가 군대에 요구하는 어떤 기능을 모두 완수하려고 해왔고, 또한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이 이 군대의 기능이라고 해서 군대가 다른 기능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 어떤 민주국가에서 군대는 사회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종속한 군대는 이러한 전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최고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비군사적 임무를 부여해서 이를 수행하게 될 때에 이제는 군사적 임무인 폭력의 관리에 관해서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이런 어떤 제한을 둘 수 없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군대의 전문성이라고는 어떤 그런 지식 기능이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떤 면에서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사회적 책임이 그 전문적 기능을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단체성에 있어서도 폭력의 관리라는 어떤 전문 기능이 장교단을 하나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사회 단위로 만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폭력 관리를 추구함으로써 형성하는 이런 단체성의 문제로서 보다 중요한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의문점은 직업군인의 어떤 윤리와 사회적 가치 체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헌팅턴 교수는 실적으로 보면 이 폭력의 관리를 군인이 추구함으로써 군인의 독특한 윤리관이 형성되고 이것이 장교된 사이에 연대감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폭력의 관리에서만 이 군인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이 생겨나고 단체성이 형성된다면 그 단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가치 체계나 어떤 규범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 어떤 자체만의 법률 체계, 그다음에 조직 구조, 그다음에 교육, 모직 이런 상벌 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회의 어떤 가치 체계나
규범과 이 합치되지 않는 조직이나 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이 군대가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군대 간에는 가치의 어떤 적절한 공유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민주주의 어떤 사회의 가치를 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는 어떤 책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의 어떤 책임성에 따른 윤리나 문화라고 하는 어떤 것은 군인의 전문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가치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팅턴은 자, 군대의 전문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군 전문 직업주의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현대 군대는 전쟁 시에 이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지만 평화 시에는 평화 유지와 이 국가 건설을 위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브래드리 포드는 자, 헌팅턴의 어떤 군 전문 기술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을 여기에서는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그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비판의 내용은 자, 군 전문 기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 전문 기술은 국가의 어떤 그 재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기술로 변하는 것이라고 일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가능성 범위는 뭐냐면 전투 전문 기술을 위한 어떤 폭력의 관리가 중요한 기능인 것에 덧붙여서 여기에는 평화 유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어떤 그 전쟁의 억제 그리고 국가 건설 재해 및 재난 통제 그다음에 국방 민원 처리 협조 그다음에 민주 시민 교육 평화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브래드 포드는 그리고 군인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 기능은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의 관리만으로 군인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정의하는 것은 여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는 이제 이 헌팅턴의 군 전문 기술에 대한 것을 이제는 어떤 것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군사가 통합된 정책 수립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현대 국가의 어떤 안보 정책이나 국방 정책은 이 정치와 군사가 통합된 이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펴볼 때 자, 첫 번째는 현대 국가의 안전 보장은 군사라든지 비군사에 걸친 국내로부터의 어떤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에 있어서 이 정책 체제를 어떤 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로버트 가든이라는 사람은 자, 만일에 군대가 민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민간 사회에서도 군대를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떨어져서 홀로 존재한 어떤 조직체로 생각한다면 이 사태는 극히 중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현대 국가는 민간 사회나 그 다음에 군대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 국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라든지 이 비군사 분야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특히 정치와 군사의 어떤 통합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국가 안보 정책 및 국방 정책 수립 시에 군부 엘리트가 참가함으로써 군대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 정책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 엘리트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부터 이 세부 판단을 필요로 할 때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평화 시든 그다음에 분쟁 시든 간에 국제 정세가 군사력을 수반하지 않는 외교는 유효성이 부족하고
외교 정책을 수말하지 않는 이 군사력의 행사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은 대외 정책과 이 군사력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떤 대외 정책과 이 군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이제 신조는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군부 엘리트가 이 군사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그 행동이 초래할 어떤 정치적 의의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런 어떤 그런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어떤 역할과 핵무기 체계의 어떤 출현에 의해서 이제는 안전보장, 이 안전보장은 정치와 군사의 어떤 통합성을 여기에서는 더욱 이제는 강조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가는 전통적인 어떤 전쟁의 승리 전략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억제에 의한 어떤 전쟁의 미연 방지 전략 또는 예방 전략을 수행하는 전략 등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하면 승리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침략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침략에 의한 이런 전쟁보다는 억제에 의한 전쟁, 그다음에 방지 전략, 예방 전쟁 이러한 것들로 이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 억제 전략 또는 선제 공격 전략은 군사력의 어떤 존재와 그다음에 정치 활동, 그다음에 심리 활동을 일치시키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국의 어떤 정치적,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이러한 특질을 잘 이해해서 그들이 어떻게 군사적 움직임과 그다음에 정치적 움직임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종합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의 성격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어떤 예방이라든지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전쟁의 예방이나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발생은 군대의 어떤 그런 전투 기능에 대해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전쟁에 있어서는 이 전쟁의 정치적 목표 달성과 이런 군사적 효율성이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전쟁의 정치적 목표는 전쟁의 승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 승리가 완전한 것일수록 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전적 이런 군사와 정치의 기능 분담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어설픈 군사작전의 성공은 정치적 목표를 파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적인 효율성 측정의 지표가 된 어떤 적의 사상자 수, 그다음에 정부군의 어떤 지배 지역의 어떤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국의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키신저는 그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존슨 대통령은 이 베트남 전쟁을 어떤 면에서 종결시키기 위해서 월맹척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교섭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군대는 마치 이 제안이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북폭을 계속하고 협상에 응할 수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순수히 군사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 근거에 고려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섭의 지원을 고려한 이 부대의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 분리된 군사 전략은 역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외교 정책에서 이 분리된 이 군사 전략은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외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 외교를 통해서 서로 간의 침략 전쟁을 막고
그다음에 억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작전이 이 정치 목표와의 어떤 단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과 국가 전략이 초래하게 될 어떤 군사적 어떤 그런 의의에 관한 이 예측과 그다음에 더불어 군사작전이 초래하게 될 정치적 영향에 관한 예측이 이제는 필요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가의 어떤 안전 보장 문제에서 이 군사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는 전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순전한 군사적 해결도 여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정치적 해결도 어렵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정치와 군사가 통합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군사적 그다음에 비군사적 승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 이제는 군 간부의 어떤 전문 지식과 민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에서 군 간부들은 이 효과적인 국가안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 기능을 좁은 어떤 순군사적 영역에만 한정시켜 놓으면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이 통합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군대와 사회의 어떤 상호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 갈등 관계가 중폭되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대와 사회의 어떤 상호 간의 이해 부족, 갈등 관계 이런 거가 계속적으로 증폭됨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군 고급 간부들은 사회와 군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지식 등으로 인해서 정치와 군사의 어떤 통합 기능과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60년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위기 관리 시 이 군 고급 간부들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안보 전략,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략 수립 능력 한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는 뭐냐면 군 고급 간부들은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능을 폭력의 관리라는 좁은 영역에 한정시키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아까 헌팅턴이 얘기했다는 이 군의 어떤 전문 직업 군인들은 이 폭력의 관리에 여기 한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케네디 대통령은 이 군 고급 간부들은 이제는 이러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이제는 이 폭력의 관리, 이 좁은 영역에서 한정시키는 끝났다. 그러면서 군 고급 간부는 어떻게 되냐?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과 병행해서 이 정치와 군사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이런 어떤 종합적 요소가 고려된 정책적, 전략적 건의서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고 이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도널드 브레치라는 사람은 현대 국가의 어떤 직업군인은 기술적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정치적 전문 어떤 지식 이거를 가질 것을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는 여기서는 직업군인은 뭐냐면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과 이제는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 간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전투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적, 그다음에 전술적 부대 운영에 대한 이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 간부가 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책적으로 전략적인 이런 어떤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이 이제는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 간부가 국제 정치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군사력의 어떤 국가 정책 및 국가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에 관해서 깊은 이제 학문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간부가 소총중대를 지휘함에 필요한 이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도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랜 경험에서 이런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급 간부를 할지라도 오늘날의 어떤 세계에 있어서의 이 군사력의 정치적 의 여기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또한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 미군 장교의 교육 체계는 어떻게 됐냐면 전통적인 군사 기술이나 부대 운영에 관한 이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 개발에 어떤 면에서는 전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 장교들은 임관 이후에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장교가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민간 대학에서 이제는 위탁해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육해 공군과 합동 참모대학 그리고 군사대학원, 민간대학과 제휴해서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에 관련된 이 학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미국의 어떤 군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식견을 갖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군사력과 관련시키는 능력을 개발 유지함으로써 민간 엘리트 간에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 영역과 이런 정치적 영역에 그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격을 갖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민과 군의 어떤 역할을 혼합시키는 이러한 경향을 이제 낳았는데 이 군대로 하여금 역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것은 군부 엘리트들로 하여금 민간 사회가 이제는 다양한 이익의 대립으로부터 성립되었음을 이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흥정이나 타협과 같은 이런 정치적 해결책,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어떤 능력을 습득해서 군부 엘리트, 그다음에 다른 민간의 엘리트와 동등한 이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에 문화적, 역사적 식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안보 정책이라든지 안보 전략 그리고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략 그리고 군사적전 문제를 이제 다뤄야 함을 인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학교에 와서 이런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어떤 민간 영역에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다양한 사회적 영역 이런 것들을 어떤 식견을 높이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군사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가져오고 그것이 꼭 국가 발전의 역할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식견을 높여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안보 전략이나 정책 어떤 그런 전략 군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은 정책이 초래할 어떤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적 행동이 초래할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의미에 관해서도 이제는 깊은 식견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보면은 이 도널드 브레치는 자 현대 국가의 직업군인은 이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가와 그다음에 정치적 군사 이 지식을 모두 가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 지식과 민군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 초급 간부의 기술적 군사 전문 지식은 전술적, 기술적, 대민 지원을 위한 이 민군 관계를 적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급 간부의 어떤 정치적 군사 전문 지식은 정책적, 전략적, 국가 지원을 위한 민군 관계에 이제는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민군 관계에 있어서 직업군인들이 어떤 그런 간부들의 어떤 그런 전문 지식과 민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제는 현대 군대와 이제는 군 전문 직업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